우리나라 에너지 전략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LNG 수입량의 30%를 의존한 나라가 바로 카타르인데요. 이 카타르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란 공격 때문이에요. الشعب القطري وليس للشعب القطري فقط ولكن ما فعلوه يوم أمس أيضا أثر على ملايين الناس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المنكوبين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بمساعدته. 자, 이란이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을 공격을 했었어요. 그 영상도 있으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으로부터. 그래서 이 공격받은 시설을 복구하는데 3년, 최소 3년, 보통 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때 이 LNG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위원님? 우리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전력 발전의 두 번째로 많은 것이 L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발전이나 여러 가지 악영향이 발생하는 거죠. 다만 카타르가 저 시설이 100% 다 복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용량의 17%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카타르가 제일 수출국이었어요. 수입을 제일 많이 해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호주와 미국의 셰일가스 등 이렇게 다양화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주 크진 않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는 대로 카타르하고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니까 83%는 계속 생산하잖아요. 예. 그중에 우리에게 갖고 올 수 있는 걸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 동시에 지금 이 중동 문제가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 대변인. 이 LNG가 왜 중요하냐? 이 LNG가 바로 전기를 만드는 원료잖아요. 이 LNG를 우리가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고, 전기는 뭐 가정도 씁니다만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전기료가 올라가면 산업계 또 직격탄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실장이 이 부분을 브리핑을 했는데, 카타르에서 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우리에게는 수급이 아무 지장이 없게 다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니까 일단 저는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진짜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뭐냐. 물론 호르무즈도 중요하고 우리가 LNG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위협은 뭐냐. 저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근데 이란은요. 20년 전에 북한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나토에서 엊그저께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핵 협상,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20년 끌어온 동안에 북한은 핵을 다 개발했고, 결국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목표는 핵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농축해놓은 우라늄들 다 이제 이전한다.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한다. 이것이 이제 목표이고 저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미 핵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미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남의 나라 전쟁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먼 미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상황을 다시 본다면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예. 그냥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엊그저께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한국이다라고 공언하는데도 우리는 반응도 없고, 오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공식 명칭을 처음으로 쓰면서 마치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위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번 이란 전쟁 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저 남의 나라 전쟁을 치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핵 문제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신 거고요. 계속해서 이 산업계의 쇼크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 나프타의 수급도 지금 비상이래요. 서울시가 4개월치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고 있답니다만 사람들이 사재기에 나서가지고
쓰레기 봉투 파는 것도 수량을 제한하고 있답니다. 만나보시죠. 4월이 되면은 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급이 막힐 수도 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플라스틱 한국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도 원유나 LNG 경우에는 국가 전략 물자로 인식이 되어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저장 탱크를 확충하고 있는데 납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4월 초에는 한 20-30% 오를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1,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손님들이 아까 하나 더 주시오 그러면 또 더 띄워줘야 되고 그러면은 좀 얄미울 때가 있죠. 자, 지금 사진 보시죠. 종량제 봉투 안내문, 물량 수급 부족으로 인당 2장만 구매 가능합니다. 어디선 또 1인당 5장 정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또 사례들마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구매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 최고님, 네. 정부에서 어쨌든 뭐 4개월치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다. 이제 서울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부도 입장도 마찬가지고 괜찮다 합니다만 대통령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판매 제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렇죠. 종량제 봉투 같은 거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이슈다 보니까 그 불안한 심리가 곧바로 사재기 형태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설명은 하고 하지만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단기간은 물량이 충분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뭐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충격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종전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공격 안 하고 발 뺀다고 해서 우리 경제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계속해서 장기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미국이 공격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계속해서 유가 관련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연구 자료들을 보면 설사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가가 기존의 기준치보다는 평시 기준치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하방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가령 $50 선에서 형성이 되던 게 뭐 $65, $70 선에서가 일반적인 기준치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뭐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업계 전부 다 크게 타격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에너지 불안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최근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뭐 비축유를 공급한다든지 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단기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뭐 차량 오부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 국민에게 좀 에너지 절감을 하는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럼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절감 관련된 장기적인 시야에서 조금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